1월 18일 날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한번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건데, 혹시 1월 18일 날 들으셨던 분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좀 바꿉니다. 늘 강의의 내용을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바꾼 거고, 이번도 좀 바꾼 거고요. 그래서 강의를 한 건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저희 회사, 1월 18일 강의할 때는 우리 회사가 기술이 어떤 거다, 이런 아주 큼직큼직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떤 겁니다 라는 걸 위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좀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이거를 강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일했다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았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봤더니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친구분인데 의사가 딱 봤더니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좀 더 검진을 해보자. 종합검진을 해보자. 그래서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하고 한 이틀 후에 와라 해서 이틀 후에 딱 갔는데 친구분이 그 종합검진 표를 딱 보면서 굉장히 얼굴빛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얘기해도 되겠느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다. 자기도 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음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그 친구분이 딱 하면서 이야기한 게 당신은 암이다.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분은 침울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한 3, 4분 후에는 알겠다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래 그러면 6개월 동안 좀 잘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할 거니? 6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다가 저는 장모님이랑 6개월 동안 있을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니 이건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왜 하필 장모님이랑 6개월 동안 있어? 왜 그래? 막 그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 친구분이 물었답니다. 아니 너 왜 장모님이랑 6개월 동안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암 걸리신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장모님이랑 있으면 6개월이 6년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이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이 15년처럼 느끼지 않게끔 제가 한번 충실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섹트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지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동물용 산화첨가제를 가지고 있고요. 회사 자체에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실험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인섹트 바이오텍, 곤충 하는 회사거든요. 아니 왜 곤충? 왜 하필 다른 걸 다 놔두고 곤충을 해? 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곤충을 하는 인섹트 바이오텍은 어떤 회사야? 그리고 이 인섹트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주요 아이템이 뭐야? 그러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주윤 코리아에서 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나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섹트 바이오텍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창업된 회사입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국가연구기관이고요. 이쪽 국가연구기관, 한국생명과학연구원만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그 박사급만 하더라도 2,000명 정도가 넘는 그 박사급이 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가 한참 때 1970년대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수출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머리카락이었죠.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해외에 수출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수출했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아니면 광부로서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것이 대부분 다 어디였냐면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광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수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만 수출하고 사람만 버리고 그래서 뭐 할 것이냐?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 베트남에 가서 총을 쏴서 자기 피를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국가연구기관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청와대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한참 생각했다고 합니다. 국가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헬기 타고 딱 내려다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밭만 있고 평평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다 우리가 국가연구기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곳인데, 거기가 어디냐? 한밭. 옛날에 한밭이라는 이름, 대전에다가 바로 국가연구기관을 만든 곳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이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었을 때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유학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다 와서 여기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라도 해외에서 월급 많이 받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전쟁 끝나고 나서 1970년대 먹을 거 없는 그곳에 와서 연구하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 환경을 만들자. 외국에 있는 연구소를 봤더니 거기에 공원이 참 많이 조성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쪽 연구단지 내에 공원을 많이 만들자라고 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원이 많이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덕연구단지고요. 두 번째 뭐냐? 이네들한테, 연구원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네들한테 우리의 감정적인 걸 어필을 하자. 뭐냐?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 아들, 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국가 기술이 발전돼야 너희 아들, 딸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만 도움을 달라라고 마음심적으로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들어막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 나는 못해도 내 아들, 딸들은. 그래서 외국에 있던 연구원들이 대부분 다 이쪽으로 와서 바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연구기관이고요. 이 연구기관에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여기 있는데,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이쪽 연구에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인섹트 바이오틱을 한 건데,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저희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좋은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분들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 분들이 1970년대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약간 연세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는 가장 존경하고 있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과학이 발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쪽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을 비롯해서 국가연구기관이 대덕연구단지에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올인해서 보다 보니까 연구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신 연구기관은 몇 개 없습니다. 한국 무슨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이 그런 곳이 있는데,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국가에서 바이오 쪽에, 기술 개발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한국생명과학연구원입니다. 인섹트 바이오텍은 바로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바로 가까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내용일 거고요. 이런 내용에서 곤충과 효소와 아라자임과 염증과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이란 부분,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인섹트 바이오텍의 가장 주가 되고 있는 것, 인섹트 바이오텍의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는 효소입니다. 효소,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만 본다 하더라도 먹으면 약이 되는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생로병사에 효소가 달려있다, 이렇게 효소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효소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효소 생산해서 효소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9.999%가 외국으로부터 효소를 들여와가지고 단순하게 믹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겁니다 라고 해서 그냥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효소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인섹트 바이오텍인 거고요. 그래서 효소를 저희가 연구를 개발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일례로 그거 있죠. 저쪽 매실이라든지 우리 매실 효소 먹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매실 있으면 매실에다가 설탕 넣고 막 재워가지고 그 매실 액기스 먹고 그러죠. 이게 매실 효소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실청도 그렇고요. 네, 매실 효소액은 없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매실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실만 넣고 설탕은 조금만 넣고 잘 발효를 해서 거기서 미생물이 살아가지고 이것이 잘 발효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해물을 먹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0번 중에 1번 아니면 50번 중에 1번이 잘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패가 되거나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실 있으면 매실에다가 설탕 들이붓고 그리고 계속 놔두는 거죠. 이거는 매실에서 나오는 매실 발효액이 아니고 설탕에 우려낸 물입니다. 그래서 좀 혈당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드시면 안 되고요. 아니, 내가 이거 잘 발효했더니 여기서 액이 뽀얗게 아주 초록색으로 잘 나왔던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초록색으로 나온 건 뭐냐면 매실에 있는 색소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발과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효소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효소를 정말 잘 산업화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효소라고 하면 또 이것을 미생물, 효모 이거랑 또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막걸리 좋죠. 막걸리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잘 발효해서 만든 것이 막걸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셨죠? 옛날에는 옛날에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고 있는 거. 원기소가 뭔지 아세요? 원기소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뭘 했냐면 효모를 키워가지고 효모를 으깨서 만든 게 원기소입니다. 효모 자체에 메탈이온이라든지 메티온이라든지 좋은 비타민이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미생물을 키워서 그 효모라는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영양분을 만든 게 원기소고요. 그리고 페스탈, 지금 페스탈 먹는 사람들 거의 없죠. 페스탈은 뭐냐? 이게 효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조금이라도 잘못 먹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화가 되기 위해서 먹었던 게 바로 페스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 잘 분해준 효소 이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걸리라든지 원기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미생물만 키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기술을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페스탈 같은 의약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효소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발효기술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막걸리부터 해서 김치부터 해서 된장부터 해서 이렇게 발효기술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발효기술에 비해서 실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 얼마큼 많이 만들어져 있느냐 본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국장이 있죠. 청국장. 일본은 나토라고 해가지고 일본 그 콩인데 쭉 길게 흘러나오는 거.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걸 먹었을 때는 혈관이 깨끗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혈관이 깨끗해지냐? 여기 실타래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바로 청국장에 있는 미생물에서 나온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 자체가 나토키네이즈라고 해가지고 혈관에 있는 혈전을 분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본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나토키네이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품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발효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토보다 우리가 청국장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섹트 바이오텍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이걸 만들 때 시작할 때 주축이 됐던 것이 뭐냐? 바로 곤충입니다. 아니 왜 곤충?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왜 곤충을 가지고 해? 왜?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입니다. 곤충은 자기보다 수천만 배 큰 공룡보다도 오래 살고 있고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인간보다도 오래 살고 있는 게 곤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곤충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곤충은 아주 강한
면역 시스템과 아주 강한 뭔가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곤충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역 시스템과 좋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산업화를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곤충이 되는 건 아니지만 튼튼하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곤충을 제가 연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나비입니다. 나비고요. 참 이쁘죠. 나비고 얘도 나비입니다. 가랑잎 나비인데 나뭇잎처럼 생겼죠. 그래서 천적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은 설국열차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국열차에 나오는 이게 바퀴벌레로 만든 거.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곤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곤충 뭐가 있을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기원전 4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모든 공룡이 멸망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뭐냐?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웬만해선 죽지 않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지만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시속 150km로 달린답니다. 우리가 바퀴벌레 잡는 거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잡혀준 겁니다. 바퀴벌레가 그 정도인 거고요. 바퀴벌레 IQ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3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IQ 340 이상이신 분 있으신가요? 그만큼 바퀴벌레가 굉장히 독한 거고요. 또 하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져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여기서 죽지 않은 유일한 생명체 뭐냐? 바로 바퀴벌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퀴벌레의 좋은 유전자, 좋은 것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곤충을 이용하게 됐던 겁니다. 곤충은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이라든지 매개곤충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약용곤충에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지금 곤충이 이런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바로 농업부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바로 뭐냐? 꿀벌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꿀벌이 지금 한 5년, 10년 전보다 꿀벌이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왜? 기후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일례로 예전에 먹었던 우리가 사과 중에 약간 막 시큼한 사과 있었죠? 한번 딱 들으면 약간 시큼하고 무슨 사과라고 했는데 홍화도 있고 그다음에 아오모리 사과란가 이런 여러 가지 사과가 있고 파란 사과도 있었는데 그런 사과도 좀 많이 없어졌고요. 옛날만 하더라도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대구였죠. 그런데 지금 대구가 사과 많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의주 사과를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 이런 기후온난화 때문에 5년, 10년 전에 많이 보였던 꿀벌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농작물의 71%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상황. 이렇게 곤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국내 꿀벌과 관련만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곤충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번데기. 그쵸? 먹는 음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겠죠. 엘빈 토플러가 말했는데 미래에서 인간들이 먹어야 될 식량은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곤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곤충들이 굉장히 좋은 식량원이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96톤입니다. 96톤의 곤충이 소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는 팝콘 대신 입군 개미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나 곤충 많이 안 먹는데 여러분들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왔습니다. 옛날에 메뚜기 많이 잡아왔죠. 그때 비타민제로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저도 좋아하는데 뭘 먹고 있습니까? 바로 번데기 먹고 있죠. 그리고 곤충은 지금은 굉장히 고가의 식량입니다.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거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찾아본 건데 지금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거미초밥, 애벌레 유충초밥, 바퀴벌레 우동. 이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판매되고 있냐면 일본에서, 일본 식당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코비드19 전에 조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맛있게 보이죠? 거미초밥. 그냥 거미랑 같이 초밥 먹고 있는 거. 근데 여기 식당 가서 먹을 때 이거보다 가장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 바로 벌레 초밥 세트를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레 초밥 세트를 드시면 모든 벌레를 한꺼번에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 초밥 세트를 드시고 후식으로 뭘 드시냐? 개미 사탕을 드시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이쪽 개미 사탕은 브라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개미 그 꽁지랄까? 그걸 쭉 빨아먹으면 시큼하고 그 싸한 맛이 있었죠? 그런 것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개미 사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벌레 같은 경우에서는 벌레 유충은 사람이 필요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들을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경제성이 뛰어나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벌레를, 곤충을 이용해서 식품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곤충을 이용하는 부분 중에서 또 뭐가 있냐? 바로 이렇게 구더기라든지 거머리라든지 그 다음에 군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의약품, 약품으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이쪽 구더기 요법이라든지 거머리 요법으로 해가지고 바로 자기의 그 죽어있는 살만 쏙쏙쏙 빼먹거나 아니면 혈전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혈액만 먹게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데서나 뭐 구더기나 거머리 잡으면 안 되고요. 이런 구더기나 거머리는 실험실에서 잘 키운 거고 이 거머리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약 3만 원에서 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머리 한 마리는 한 번 피를 빨아먹으면 더 이상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는 거고 이쪽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군뱅이 먹으시면 좋은데 이 군뱅이는 그냥 군뱅이 말고 실제 볏집에 살고 있는 군뱅이 그걸 잡아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곤충 소재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곤충 소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도 현재 저희도 같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보물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생물체, 여러 가지 좋은 걸 가지고 제품화시키고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스타비나에서 팔각, 그 중국에서 먹는 향신료 이걸 이용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타미프루라든지 목련나무에서 만든 아스빔이라든지 독도 미생물을 이용한 시충독과 그다음에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도 곤충을 이용해서 효소를 만들더라. 바로 그 회사가 바로 우리 인섹트 바이오텍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 곤충을 이용해서 어떤 효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섹트 바이오텍이고요. 인섹트, 곤충을 이용해서 만든 회사인데 사실 엄연히 말해서 우리 회사는 곤충은 없습니다. 인섹트 바이오텍이라고 하지만 곤충은 없고 곤충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효소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곤충과 관련된 효소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대략 이렇고요. 뭐 기업 부설 연구소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BGMP 공장 시설까지 가지고 있고 ISO 22000을 가지고 있고 자체 부설 연구소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설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산업화시키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니네 인섹트 바이오텍, 니네가 뭐 곤충을 이용한다, 효소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니네가 곤충을 이용하고 효소를 이용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라자임이라는 효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바로 이 아라자임이라는 것이고요. 이 아라자임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구나라는 걸 아실 거고 그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을 때는 아주 빠르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거미줄에 곤충이 있으면 거미줄에 곤충이 딱 잡히면 거미는 곤충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백을 쫙 쏘아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미는 곤충과 갇히지 않고 바로 도망갑니다. 왜? 거미줄에 곤충과 거미가 같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벌이라든지 하늘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이들을 천적들이 잡아먹기 쉽기 때문에 이 거미는 곤충한테만 두 가지 지백을 딱 쏘아붙이고 바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지백이 뭐냐? 첫 번째가 마취액입니다.
그러면 거미줄에 있는 곤충은 순간적으로 마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쏘아 올린 액, 두 번째 같이 주둥이로 쪽 넣어준 액, 그건 뭐냐면 소화액입니다. 그러면 곤충은, 거미줄에 있는 곤충은 갑자기 마취가 된 상태에서 소가는 흐물흐물하게 녹아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미가 곤충한테 이렇게 두 가지 스백을 쓰고 도망가 있다가 20분 후에 살금살금 갑니다. 가서 사람이 코카콜라 빨아먹듯이 주둥이로 곤충한테 쭉 쏘아붙여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녹아져 있는 지백을 쭉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20분 만에 아주 잘 녹아져 있는 그 곤충액을 쭉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미는 바로 그 자리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에 있는 곤충 보면 그 시체를 보면 대부분 다 껍질만 남아있을 겁니다. 예. 왜? 그 안에 있는 지백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이거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이 개발했느냐? 발견했느냐? 아닙니다. 인섹트바이트에게 발견했느냐? 아닙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미한테는 아주 강력한 마취액과 아주 강력한 소화액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거미라는 곤충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1999년도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한참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의료사고였습니다. 마취하는데 마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에 부작용이 없을 거야. 그럼 우리 마취액 가지고 한번 우리 좋은 약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던 거였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뭐냐? 마취액 가지고 사람한테 투여한다고 했을 때 사람은 버라이어티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미 마취액을 딱 넣었는데 이네들이 마취가 금방 깨버리면 수술하다가 벌떡 일어나면 의료사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뭘 할 것이냐? 그러면 거미한테는 아주 강력한 소화액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소화액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산업화를 시켜보자. 뭔가 연구를 해보자. 그런데 거미의 소화액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거미랑 거미를 다 잡아가지고 지백을 짜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 참 그건 바보 같은 일이다. 뭐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 사람이 음식물을 먹을 때 이빨로 음식을 씹습니다.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장에 갑니다.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이 음식물을 잘 분해하게끔 도와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미에서도 얘가 곤충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곤충에 있는 액을 잘 녹일 수 있도록 거미 장에서도 이걸 도와주는 미생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식하게 거미를 잡아서 지백을 짜는 것이 아니고 거미에 있는 미생물만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미생물을 키우게 되면 효소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미생물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거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저희가 보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38선에서 땅끝마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거미랑 거미는 다 잡아서, 그렇다고 모든 거미 잡은 게 아니고 거미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거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거미는 약 300종류 이상이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거미는 물에 사는 물거미, 땅에 사는 땅거미, 뭐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미도 있고 여러 가지 거미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거미 중에 뭐 큰 거미, 작은 거미, 물거미, 땅거미 봤는데 그런 거미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미에서 아주 강력한 효소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발해낸 효소입니다. 그러면 그걸 개발해낸 효소 개발해낸 거미 어떤 거미냐? 바로 봤더니 바로 이 거미입니다. 많이 보신 거미 아니세요? 이거는 얘네는 추석 때라든지 그때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가지고 늘 천만 밑에 볼 수 있는 거미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38선부터 땅끝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미에서 아주 좋은 효소를 나타내더라고요. 이 거미가 무슨 거미냐면 옛날에는 이 거미를 한국산 무단거미라고 했고요. 지금은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뭐냐면 바로 황금거미라고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국산 무단거미, 왜 한국산 무단거미냐? 옛날에 무당들이 구슬할 때 보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막 구슬하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한국산 무단거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효소인데 이 효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 효소다 보니까 내추럴합니다. 천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약품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부작용입니다. 먹었더니 탈이 나더라. 먹었더니 오히려 나한테 더 문제가 되더라라는데 이건 효소입니다. 효소이기 때문에
내추럴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배 터져 죽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천연적인 효소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하면 하나의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콜라겐에이즈라면 콜라겐만 분해하고, 젤라틴에이즈면 젤라틴만 분해하고, 케라틴이라면 케라틴만 분해합니다. 단백질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하나의 단백질만 분해하는데, 얘는 이상하게도 오지랖이 넓게도 여러 가지 단백질을 다 분해합니다. 콜라겐도 분해하고 젤라틴도 분해하고 모든 단백질을 잘 분해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왜? 바로 거미에서 공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미는 곤충을 잡아먹을 때 나비가 이쁘니까 난 나비만 잡아먹어. 난 벌이나 사마귀는 안 먹어.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냐면 나비도 먹어야 되고 벌도 먹어야 되고 모든 곤충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얘는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단백질을 잘 분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그냥 하나의 단백질만 분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특성을 갖게 됐던 거였고요. 두 번째, 유해 미생물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단백질만 잘 분해한다?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효소네? 괜찮네? 라고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저희는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 단백질 분해 효소가 왜 이런 특성 가지고 있어? 얘는 항생제나 항균제가 아닙니다. 얘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미생물을 다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얘는 유해 미생물,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되는 미생물만 억제를 시켜주더라고요. 왜?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을 때 거미가 곤충을 잡아가지고 물에 잘 씻어가지고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필드에 있는, 일반 환경에 있는 곤충을 그대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곤충 중에서 병이 있거나 병원균에 감염됐거나 이런 곤충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곤충을 먹었을 때 거미가 그 병에 감염되면 감염돼서 그 곤충이 거미에 병이 나거나 탈이 나게 된다고 하면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거미를 살리기 위해서 유해한 미생물, 안 좋은 미생물들은 없애주고 좋은 미생물만 가만히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천연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 오늘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항염 효과입니다. 어떤 효과냐?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을 때 병 들어있는 곤충, 어떤 곤충을 먹게 돼서 거미한테 만약 염증이 생겨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거미가 죽게 되면 같이 공생하는 미생물도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얘 몸에 염증이 생긴 것을 방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많이 없애줘가지고 얘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곤충들이 많겠죠. 거기에 걸릴 거라고 한다면 튼튼하고 씩씩한 애들보다는 좀 약간 좀 잘 날지 못하거나 좀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애가 있겠죠.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좋은 길 놔두고 거미줄에 걸릴 정도로 한다면 정신 이상자거나 그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 먹었을 때 바로 거미가 병이 걸려서 정신 이상이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얘가 이런 병 걸려 있거나 자기 몸에 문제 생겼을 때 생기는 염증을 완화시켜서 바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런 염증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산업화를 시키자. 이거 가지고 논문 쓰고 이거 가지고 특허 써가지고 그냥 연구소에서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좋은 학술지에 발표하고 연구원으로서 있어도 좋은데,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화되어 있는 효소가 많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천연 곤충으로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리가 개발한 효소니까 토종 한국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산업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그래서 설립한 것이 인섹트 바이오텍이었던 거였고요. 저희가 처음에 산업화 시킬 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천연 항염 효과를 이용해서 천연 소염제를 개발하자.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천연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인섹트 바이오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열심히 저희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세우다 보니까 의약품이라는 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걸리니까 이렇게 걸리는 시간과 돈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먼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동물용 사료첨가제입니다. 아니 왜 굳이 동물용 사료첨가제?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의약품이나 이걸 개발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 도움이 되면 당연히 동물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동물한테 해보자 해서 동물한테 해봤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양돈, 양계, 젖소, 반려동물, 새우 이쪽에 넣어줬더니 단백질 분해 효소니까 단백질 잘 분해하니까 소화가 잘 되죠. 항염효과니까 염증이 완화되고 유해임생물 억제되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 돼지라든지 아니면 엄마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굉장히 면역이 좀 떨어졌는데 우리 걸 먹었을 때 새끼를 둥둥둥둥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산율이라고 해서 죽어나가는 새끼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단백질을 잘 분해해주니까 똥냄새가 적게 되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더 변화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반려동물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우리 걸 먹었더니 냄새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가 우리 걸 먹어서 염증이 완화해야 되니까 잘 크니까 바로 아주 얘네들이 건강한 애들이 되더라. 아마 이쪽 반려동물용 산후첨가제, 반려동물용 애견용 건강기능식품, 애견용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2차적으로 주윤코리아에서 또 다른 제품이 나올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윤코리아만의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제가 강점을 갖고 좀 더 제가 좀 자신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왜 화장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효소 자체가 케라틴이라는 것을 잘 분해하다 보니까, 케라틴은 어디에 많이 있냐? 피부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케라틴을 잘 분해해주니까 피부 맨 바깥쪽이 살며시 분해돼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염 효과가 있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염증 부분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서 아르사인 페이셜 파우더라고 해서 막 그 선물로 주던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게 왜 좋은 거냐? 얘를 가지고 물에 가루거든요. 가루인데 가루를 털어내고 물로 막 하게 되면 거품이 납니다. 그 거품을 가지고 얼굴에 싹 문지르게 되면 얼굴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각질을 효소로서 싹 녹여주다 보니까 얼굴 자체가 맑고 깨끗해지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각질을 없애주다 보니까 검버섯, 그러니까 약간 검은색의 좀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지면 그거는 의약품이고요. 없어지지는 않은데 이것 자체가 각질을 없애주니까 이게 엷어져서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주름살 같은 경우에는 주름살은 왜 생기냐면 이거는 어린 애기랑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랑 본다고 하면 참 이게 좀 슬픈 일이 한데, 애기는 아침에 씻고 나서 저녁에 또 씻는다 하더라도 물에 떼꾸정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 피부에는 각질 탈락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 피부는 28일 주기로 해서 계속 각질이 올라오고 있고요. 맨 위에 올라오는 각질이 딱딱 없어져야 피부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각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위는 아주 각질이 탄탄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틀, 3일 씻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바로 하루하루 해서 각질이 탈락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맨 위에 있는 죽어있는 각질을 싹 없애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깨끗해지겠죠. 제 것 같은 경우는 주름, 깊은 주름은 안 됩니다. 깊은 주름은 안 되지만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걸 사용했을 때 잔주름이 각질이 없애주니까 잔주름이 살며시 잘 완화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제품 자체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 학생들,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 이게 항염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염증을 완화시켜줘 가지고 그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춘기, 여드름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거 3개 나갔던 것 같은데 3개 받으신 분들은 대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일기장에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현재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쪽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효소,
효소는 곤충을 위한 효소는 현재도 계속 많이 개발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라자임이라는 효소는 우리 회사의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애이기 때문에 얘가 주축이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 다음 제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해 드릴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주윤콜에서 어떤 제품을 다룰 것이냐, 어떤 제품을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바로 다 이 네 가지를 주축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실적인 부분이라든지 효능 효과로 거짓말하기는 싫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네 가지가 포커스가 돼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주윤콜에서 나오는 제품, 어떤 제품이냐? 바로 여기 관절의 활력 리버파워, 바로 이런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염증이라고 하면 염증은 모든 질병의 기원이 됩니다. 사람 몸에서 좀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몸에서 생기는 것이 염증이고요. 그런데 그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과염화라고 해서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염화가 되면 이 염증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내 몸에서 어딘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어떻게 잘 없애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염증 없애주는 거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약이 있습니다. 화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제의 단점은 뭐냐? 염증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염증을 차단시켜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 몸에서 염증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르되게, 염증이 없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염증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적당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버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적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염증이거든요. 화학제는 이런 염증을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니까 내 몸에서 아주 염증이 없어지는, 염증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하얀 색깔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얀 색깔에 조금이라도 점화만 딱 찍게 되면 그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른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선 적당량의 염증이 있어야 되는데 화학제는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천연 소염제로서 몸에 있는 염증 자체를 필요한 만큼만 놔두고 내 몸에서 나와주 있기 때문에 좋은 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염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또 다른 말로는 부부관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염증은 부부관계입니다. 뭐냐? 염증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럼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깨져버리는 거죠. 아예 서로 사랑도 안 하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염증이 많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사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될 것이냐? 바로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거죠. 의처증, 의부증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염증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은 너무 많아지면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거고, 너무 없어지면 아예 완전히 삭막한 상태가 돼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은 우리 몸에서 적당량의 찰랑찰랑할 정도만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 몸의 면역을 키워주는 것이 염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과염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염화 뭐냐? 내가 내 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염증이 과해지는 겁니다. 이런 과해진 염증이 내 몸에서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일으키는 질병이 뭐냐? 염증이 뼈나 관절에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 염증이 동맥이나 심장 질환에 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바로 동맥경화, 심장 질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바로 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염증이 소화기에 가게 되면, 장에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장염, 또 염증이 간에 가면 간염, 간경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염증만 잘 잡아준다고 한다면 내 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형태이고, 그 염증을 뭘로 잡느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효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부작용 없이 잡자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염증으로서 모든 것이 다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라고 합니다. 암부터 해서 신장질환, 알츠하이머, 당뇨, 관절염, 자가면역, 신경계질환, 그리고 또 하나 염증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비만까지 염증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염증은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고 하면 면역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염증과 면역이라는 친구가 둘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떤 놀이냐? 시소놀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염증이 올라가면 면역이 떨어지고, 염증이 떨어지면 면역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면역과 염증은 이런 시소놀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염증을 없애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염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염증을 없애주느냐가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얼마만큼 키워주느냐가 관건이고요. 우리가 이 시소놀이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만의 효소, 아라자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기,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사스, 그리고 코비드19, 그리고 2023년도 또 다른 질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모든 질병들의 근원이 뭐가 될까요? 뭘까요? 바이러스입니다. 맞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잡은 질병 10가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잡은 질병 10가지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잡지 못하는 질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무좀. 무좀 못 잡습니다. 네, 무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감기약,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이 어디 있습니까? 감기는 바이러스에 있는 건데. 오히려 이와 같이 감기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코비드19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냐?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하지만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왜? 바이러스라는 애들은 굉장히 요상한 애들이라서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하면 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이냐?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면역. 내 몸 스스로가 면역이 강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극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기, 코비드19 가지고는 제가 좀 약간 그 예를 들기는 좀 그래서 감기를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감기. 어떤 분은 감기 걸렸을 때 하루 만에 나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감기 걸렸을 때 일주일 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감기 걸렸을 때 이게 한 달 가고 폐렴이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감기인데 바로 똑같은 그 감기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얘를 얼만큼 잘 떨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떨칠 수 있는 힘 뭘로서 할 수 있냐? 바로 몸에 있는 면역이죠. 그 면역과 같이 시소놀이를 잘하는 어떤 애? 염증을 없애주면 바로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그냥 굉장히 복잡한 화학식이라든지 복잡한 건 아닙니다.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효소가 이런 염증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잘못하면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막 이야기됐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얘가 할 수 있는 염증을 완화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질병, 관련돼 있는 병에 대해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쪽 2009년도에 나온 그 논문 중에 하나인데 비만도 염증과 관련돼 있더라. 염증만 잘 잡으면 비만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염증만 잘 잡으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면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드린 거고요. 이런 염증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 삼총사 얘네들이 가장 주축이 돼서 주윤 코리아에서 좀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제 조만간에는 주윤 코리아만의 새로운 이름으로서도 이제 추후에도 나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관절.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애가 관절에 가면 뭐가 될까요? 관절염이 되는 거죠. 관절염. 관절염, 이건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관절염입니다. 왜? 사람은 하루에 100만 번에서 1000만 번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만 번, 1000만 번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이 달 수밖에 없죠. 대신 내가 얼마큼 잘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절염이 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절염 하면 대부분 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골관절염입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골관절염 걸렸을 때 대부분 다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제품 주사 맞고 그렇게 하는데 관절염 걸렸을 때 약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골관절염 약을 먹을 때 그럴 겁니다. 약은 한 달치 안 줍니다. 골관절염 약은 2주치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는 뭘 주냐면 소화제를 줍니다. 경험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관절염 왜 그러냐? 관절염 약은 스테로이드랑 넌스테로이드 제품인데 이거는 몸에서 있는 염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차단시켜서 준 겁니다. 염증 차단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차단제해서 염증을 차단시켜주는데 얘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염증을 차단시켜 주다 보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냐면 위에 있는 위산을
위산이 많이 나왔을 때 위산 그만 나와 잡아주는 잡아주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얘가 못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관절염이 있어 관절염 먹게 되면 위는 위산 과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위가 굉장히 헐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 약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같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 보호제 먹게 되는 거고 2주 동안 관절염 약 먹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뭐냐? 위를 보호하기 위한 위 보호제를 먹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관절염인데 또 하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관절염 관련된 제품 중에서 글루코사민 제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루코사민 100, 글루코사민 200 해가지고 글루코사 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거 싼 거 많습니다. 3만 원, 4만 원짜리 싼 거 많거든요. 우리 제품 사라는 거, 그러면 제가 주인콜한테 혼났는데 우리 제품 사라는 거 사십시오. 이거보다 2만 원, 3만 원짜리 드시더니 아예 2만 원, 3만 원어치 오렌지를 사가지고 오렌지 드시고 햇볕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비타민 D 활성하십시오. 글루코사민 200, 글루코사민 300 해가지고 싼 제품 드시지 마십시오. 왜?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게 껍질이나 이것을 분해한 건데 이게 당입니다. 글루코사민 당입니다. 그래서 얘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이 관절과 관절에서는 관할 액으로 역할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글루코사민을 먹었을 때 얘가 이 관할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0.00002%밖에 안 됩니다. 거의 안 가고요.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 위에서 다 그냥 소화가 돼버립니다. 당을 소화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혈당 있으신 분들은 먹으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걸 드시느니, 싼 걸 드시느니 아예 바로 그 비타민이라든지 오렌지 드시고 햇볕을 하루에 15분만 햇볕만 본다 하더라도 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니까 좋거든요. 그거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넣었습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사민보다 더 안정화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 100% 관절에 가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여기 관절까지 가는 건데 게 껍질이나 이거를 효소로서 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고요. 그리고 기타 그 밖에 좋다는 성분을 다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또 하나 우리가 주축이 된 것이 뭐냐? 아라자임, 우리만의 효소를 넣은 겁니다. 우리만에 있는 효소가 염증을 없애주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있으면 밑받침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독이 있으면 여기 깨져버리는데 거기다 아무리 글루코사민 넣어준다 하더라도 수수수 새버립니다. 우리가 염증을 없애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독이 있으면 우리가 염증을 없애주니까 여기를 깨진 곳을 우리 효소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글루코사민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효소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얘가 여러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데 얘가 또 잘 분해하는 단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브레드키닌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브레드키닌이라는 단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통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입니다. 염증이 많은 곳은 통증이 많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리 아프셔가지고 나 다리 아파서 나 못 걸어. 그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못 걸어 하다 보면 진짜 못 걸게 됩니다. 아프시더라도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몸 자체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걸으시는 게 뭐냐면 염증이 있는 곳에 늘 같이 있는 친구 브레드킨이라는 단백질인데 얘는 통증 유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증을 한 번 느낄 때 브레드킨이 있으면 통증의 스위치를 두세 번 더 누르기 때문에 두세 번 더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에 아프신 분들은 통증이 더 그만큼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효소는 이 브레드킨을 잘 분해하다 보니까 통증이 유발됩니다.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우리 걸 드시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제품도 사실 저희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먼저 만든 제품인데 얘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거 우리 걸 먹었더니 퍼쩍퍼쩍 뛸 수 있어요. 우리 걸 먹었더니 지금 누워 있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약장수가 됐지.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 처음에 우리 걸 먹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났더니 통증이 많이 없어져요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겁니다. 통증이 없어졌어요라는 걸 느끼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서 악순환의 연속이 아니고 좀 더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 자체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골관절염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골관절염에 관련된 제품입니다. 골관절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네? 그러면 관절이 닳아서 그래. 관절이 아프네? 우리 골관절염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관절에 관련된 질병이 많습니다. 뭐냐?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관절에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관절에 있는 염증 때문에 이 염증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거 뭐냐? 항염 효과. 염증을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관절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 주니까 뭐가 되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즉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골관절염에 관련돼 있는 건데 우리는 골관절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관련이 되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도 연결되어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관절염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의 효과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에 대한 질병에 효과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류마티스 관절염 딱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펴봤을 때 손가락이 곧게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손가락이 약간 휘어지거나 이 중간중간 사이가 약간 토들토들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딸이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이 거의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기에 유전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요즘은 이것이 또 누구한테 유전이 되느냐? 아들한테도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도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입병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독 입병이 많이 나시는 분들. 유독 입병이 많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서도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정형외과에 가서 거기서 한번 염증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염증 수치를 계산해 보면 그분들이 염증 수치가 얼마큼입니다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염증 수치가 기존의 염증 수치보다 낮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건선이랄까 그 피부 자체가 환절기 되면 약간 막 각질 일듯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몸에 늘 시한포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언제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아진다고 하면 입병이라든지 눈에 있는 그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옛날에 돌아가신 최윤희 선생님도 홍반염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인 홍반염 때문에 생긴 질병이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는 관절병이 아니고 치료하면 낫겠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고요. 그 실험 결과에서 일반적인 의약품과 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의약품보다 우리 걸 썼더니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런 관절에 관련된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혈액순환 개선제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같은 경우에는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온 몸에서의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혈액순환 잘 되냐 안 되냐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손발이 차신 분들, 그 다음에 갑자기 일어났더니 머리가 찡하신다 분들, 갑자기 일어났더니 머리가 좀 약간 피비 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냐?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쿵쿵쿵쿵 하면서 바로 혈액을 확 돌려주는데 이 혈액이 돌아갔을 때 우리 몸에 가장 큰 말단이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손, 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막 도는데 손, 발, 머리까지 못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뜨거운 피가 못 가고 차가운 피가 가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머리 같은 경우에서는 머리에 있는 혈관 자체는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피가 못 간다고 한다면 뇌는 어떻게 할까요? 뇌는 바로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뇌가 스펀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요즘 가장 많이 말하는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혈액순환 개선제는 윤활유입니다. 감마硫산 넣어가지고 피를 그냥 잘 흘러가게끔 해주는 건데 우리 건 뭐냐? 피떡을 없애주는 혈전을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염증이 바로
혈관을 막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요즘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형태입니다. 혈관에 있으면 염증이 타고 돌아다닙니다. 염증이 막 타고 돌아다니는데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봤을 때 안 좋은 물질입니다. 이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염증이 타고 돌았을 때 백혈구가 봤을 때 이거 나쁜 놈이네? 내가 이거 잡아야지? 딱 잡습니다. 그러면 백혈구는 1대1이거든요. 백혈구가 먹으면 백혈구는 그때 죽습니다. 죽어서 얘가 어떻게 하냐? 혈관에 이게 딱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백혈구가 지나가다가 보면 자기 동료가 죽어버린 건데 얘가 봤을 때 이건 또 이물질로 보입니다. 거기 또 먹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계속 그러면 백혈구가 쌓이고 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쌓이게 된 겁니다. 즉 혈관 자체가 이게 이렇게 있다가 뭉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 동맥을 막혀주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염증을 없애주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효과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항염 효과 때문에 될 수 있는 효과고요. 이것 자체가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혈관 자체를 막다 보면 뇌에 들어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치매가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치매가 왜 무서울까요? 다른 질병은 나만 고통스러우면 됩니다. 근데 치매는 뭘까요? 내가 아니고 가족이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는 10년 전, 15년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바로 이게 치매랑 관련 연결된 겁니다. 바로 어제 점심에 내가 뭐 먹었는지를 뭐 먹었지? 뭐지? 이 형태가 바로 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있는 것을 생각 못하는 것, 바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뭐 치매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또 그건 한번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나왔냐? 바로 온몸의 체온을 1도만 올리면 바로 내 몸은 괜찮을 것이다. 내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 자체에서 혈관이 뻥 뚫리는 상태에서 피가 잘 돌게 된다면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 몸에 암은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근데 암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심장이죠. 왜? 심장은 늘 따뜻하니까. 그렇죠. 항상 움직이고 항상 따뜻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피를 잘 원활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잘 돌리게 된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겠죠. 면역이 크게 되겠죠.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제품 이용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몸 스스로 나를 갖고서 나를 나가자라는 그 형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동물 가지고 실험했더니 여기서 토탈 글리서롤이라든지 HDL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혈관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그냥 사료만 먹인 것. 그리고 이거는 피자, 햄버거 먹이듯이 먹였던 것. 피자, 햄버거를 먹이고 우리 효소를 같이 먹였던 것. 오히려 우리 효소를 먹였더니 혈관 자체가 훨씬 더 괜찮더라. 이런 효과가 있고요. 사실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기 때문에 막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제품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2시간,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든 이유가 뭔지, 그럼 만들어서 어떠한 실험을 해봤는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온 건 뭐냐면 간입니다. 간 기능. 현재 나와 있는 간 관련된 제품 중에 대부분 뭘까요? 알코올성 간 질환.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간을 해준 제품. 그런데 우리 제품 그것이 아니고 바로 비알코올성 간 질환입니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내가 생활 식습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간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술을 마실 때 한 번에 왕창 마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기적 그냥 매일 조금씩 먹는 게 먹는 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괜찮을까요? 왕창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먹고.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나쁜 겁니다.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코올성 간질 아니고 비알코올성 간질 아닙니다. 우리가 식습관에,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습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술 많이 드신 분은 간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간이 더 튼튼합니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술을 그렇게 잘 드시는 거고요. 오히려 생활 식습관에 음식물에 의해서 간에 지방이 쌓이고 간에 염증이 쌓이신 분들이 더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주는 거고요. 간경변이라고 한다면 간경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성 간염,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 질환, 혈액과다, 그 다음 기타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빨간색인 것처럼 염증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음주 같은 경우에서도 얘네들이 독소물질이 쌓여가지고 몸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염증만 잘 없애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간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간에 염증이 생겨서 지방간이 생기고요. 지방간이 생겨서 지방강변이 되고 그 다음에 간암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랑말랑하는 간이 있는데 여기 염증이 생기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 뭐가 될까요? 간염이 되고 간염에서 좀 더 발달되면 간경변이 되겠죠. 간경변에서 좀 더 발달되면 간암까지 되겠죠. 이거는 제가 사람한테 실험할 수 없으니까 못했지만 동물한테 실험했는데 간경변까지 갔을 때 간이 딱딱해졌을 때 우리 걸 먹었더니 간이 다시 원상태로 보들보들하게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쪽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우리 것 자체가 뭐 이게 만병통치약이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간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다 보니까 간 자체가 이젠 숨 쉴 수가 있고 간 자체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갔던 그런 형태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내놓은 게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것인데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와 똑같은 사료를 먹인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러니까 영양식을 먹인 겁니다. 영양식. 그러니까 소위 말할 때 나는 좀 챙겨 먹어야 돼라고 해서 밥도 그냥 쌀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뭐 현미밥 먹듯이 이렇게 챙겨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먹는 것. 짜장면, 햄버거, 피자 먹듯이 우리가 먹는 식습관처럼 먹는 형태. 이거는 우리가 먹는 식습관처럼 먹되 우리 효소를 같이 먹인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렇게 먹인 상태에서도 우리 효소를 먹였더니 우리 효소를 먹였던 간이 훨씬 더 좋더라. 기존에 있던 간보다 훨씬 더 좋더라.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거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김해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도예가이시거든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청기누설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저희는 이거 선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데 이분이 이제 소개해서 선전한 건데 이분이 그때 당시 감마 GPT가 598로 나왔습니다. 감마 GPT가 598, 600 정도 되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 그냥 저희가 우리 효소만 드렸습니다. 우리 효소만 드리고 한번 그냥 저희도 그냥 큰 기대는 안 하고 어떠신지 모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했는데 이분이 우리 효소를 드시고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후 거의 6개월 정도 되니까 가마 GPT가 바로 598에서 106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저희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시고 계속적으로 도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 효소 자체가 간 수치에 좋고 간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우리 걸 먹게 되면 알코올이 잘 분해됩니다. 술을 잘 먹게 됩니다. 이분이 술 먹어서 이렇게 안 좋았는데 지금도 술을 열심히 드시면서 우리 걸 또 열심히 드시는 그런 아주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뭐가 있느냐? 고양이나 얘네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얘네들 둘 다 공통점이 뭘까요? 비만입니다. 비만. 바로 비만은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만은 죽음 어떤 거냐?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아르자밀 가지고 우리 효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진행하면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좀 좋은 아이템, 좋은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좋은 아이템, 좋은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계신 이제 정태숙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이 주로 많이 하신 것이 뭐냐면 영양학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뭔가 국가 과제를 하려고 막 하는데 그분이 과제를 하기 전에 한번 봤다고 합니다. 아, 내가 무슨 과제를 할까 해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경상도 지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피가 깨끗하고 비만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이분들은 왜 그럴까?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혈액 수치가 낮다고, 그러니까 비만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영양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먹는 게 식습관이 다르신가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의 비만 수치가 떨어지더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만 드시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냐? 그때 들어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지역에서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드실 거예요. 뭐냐면 저는 안 먹습니다. 그거 뭐냐면 강원도에선 감자, 옹심이를 먹고요. 대전에는 먹을 게 없어 묵을 먹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는 홍어를 먹듯이 경상도 지역에서만 먹는 게 있습니다. 뭐? 콩잎. 이상하게 이분들이 먹고 계시는 것이 콩잎이라는 거, 콩잎을 드신다. 그러면 콩잎에서 뭔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콩잎에 좋은 성분들이 물질이 있더라. 그 성분 물질이 뭐냐? 바로 체지방에 도움이 되는, 비만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 경상도 지역에서 콩잎을 먹을 때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콩잎장아찌 아니면 콩잎쌈. 콩잎쌈은 어떤 때? 어린 쌈을 가지고 먹는 거고요. 콩잎장아찌는 이게 노랗게 됐을 때 그때 따서 먹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이상하게도 콩잎에서는 좋은 성분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어떤 성분이 확 나오다가 그 다음은 좀 줄어드는 성분이 있고, 어떤 성분은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확 나온 성분이 있더라고요. 초기에 확 나온 성분은 어떤 성분이냐? 당뇨에 좋은 성분입니다. 즉 콩잎쌈을 먹을 때 그때 당뇨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랗게 됐을 때 그때 좋은 성분이 나오는데 그 성분이 뭐냐면 바로 장아찌를 먹을 때 나온 성분, 체지방에 도움되는, 그렇다고 저희가 콩잎장아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콩잎만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성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콩뿌리, 콩줄기, 콩잎을 봤더니 콩은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산업화 해봤자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고 안 왔던 거 해보자. 해봤더니 콩잎에서 몇 가지 다른 데다 없는 몇 가지 성분이 있었는데 그 성분은 신규 화합물로서 지구상에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특허를 걸었고 이 성분들을 봤더니 이 성분들이 뭐가 되냐? 바로 체지방과 당뇨에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다이아라파라든지 콩잎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비만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게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콩잎은 제가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콩잎에서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솔직히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콩잎 사가세요. 그런데 모든 콩잎이 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콩잎을 봤더니 콩잎 중에서 일부 콩잎에서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콩잎은 나오다가 잘 나올 때가 있고 잘 나오다가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콩잎이 나오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콩잎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지역에 있는 산골짜기에 저희가 직접 콩잎을 재배를 해서 이렇게 콩잎을 키우고요. 사실 콩잎을 먹을 때는 그냥 콩을 위해서 콩 솎아주기 위해서 콩잎을 먹는 건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콩잎을 키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콩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고 콩잎을 위하다 보니까 모든 영양분이 콩잎으로 가다 보니까 콩은 적은데 근데 그 콩도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이렇게 콩잎을 저희가 따서 이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바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콩잎을 재배할 때 제가 콩잎에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3분의 1밖에 콩잎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봤더니 첫 번째 뭘까요? 벌레.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벌레가 먹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건 생각했었습니다. 벌레 먹을 거야. 그래 당연히 아니 뭐 같이 사는 사회 뭐 벌레가 먹을 수도 있겠지 생각했었는데 또 3분의 1을 저희가 수확 못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거. 뭐 산골짜기에서 하다 보니까 뭐 멧돼지가 한번 샥 밟고 가면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산골짜기에서 청정지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콩잎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걸 가지고 제가 제품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이오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우리도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서 뭐해? 우리도 그네들과 똑같이 해야 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왜? 기존에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제품?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무리하게 하는 다이어트, 살 빼는 다이어트. 그런데 살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야? 요요 현상. 우리는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하자. 우리가 말하는 콩잎을 이용한 다이어트 제품은 어떤 거냐? 바로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 생각할 때 뭐냐면 난 다이어트 하니까 덜 먹어야지. 체중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면 체중 빠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체중이 아니고 체지방이죠.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는 뭐냐면 1kg가 빠졌어요, 2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걸 먹었더니 허리 1인치가 줄었어요, 허리 2인치가 줄었어요 하는 다이어트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즉 우리 걸 먹어서 콩잎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얘가 체지방을 분해해가지고 허리살을 없애주자. 가장 빼기 어렵다고 하는 허리살을 없애주자. 가장 빼기 쉽다고 하는 볼살을 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빼기 어렵다고 하는 허리살이라든지 안녕살이라든지 이런 살을 허벅지살 이런 살을 없애주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만든 그런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냐? 현실적인 다이어트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제품은 먹었더니 포만감 생겨서 못 먹겠어요. 다른 음식 못 먹겠어요. 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물 좋죠. 음식 먹는 것처럼 좋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놔두고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현실적인 다이어트를 하자는 거죠. 커리어 우먼이 하는 다이어트를 하자는 거죠. 커리어 우먼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같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포만감 때문에 식사를 못한다? 영업 꽝이죠. 일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먹되 조절해가면서 먹고 음식을 즐기되 조절하면서 먹고 음식물을 즐기되 내 몸에 있는 허리에 1인치 체지방이 분해하는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이런 현실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한 건데 이것은 이제 임상 실험한 겁니다. 실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대조군과 그 다음에 우리 콩잎 추물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가르시아 캄보디아 추물 현재 다이어트에 가장 좋다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해봤더니 체지방에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 가르시아 캄보디아 추춤을 가지고 해봤더니 체지방이 분해된 것 같지만 실제 우리 걸 했더니 체지방, 내장지방까지 분해가 되더라. 그래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콩잎을 가지고는 경북대학교에서 다이어트, 경북대학에서 비만 있으신 분들도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혈당,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실험해봤더니 당뇨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좋은 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저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라고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혈액을 뽑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혈액 수치를 봅니다. 혈액 수치를 보고 나서 혈액에 염증이 많다고 한다면 먼저 몸에서 있는 염증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가고 있거든요. 왜?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이 지방이라든지 이걸 더 포식하기 때문에 몸에서 더 지방이 더 쌓이게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몸의 근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몸의 근본을 뭘로 만드냐? 내 몸에서 염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분해해주고 그래야 내 몸이 실질적인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평생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만들자는 거죠. 몸에 있는 염증 뭘로 만들어주냐? 바로 우리 효소로서 만들어주고 몸에 있는 체지방 뭘로 만들어주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콩잎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다이어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로서
바로 염증을 없애주고 글루코스라든지 HDL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콩잎추물로 해서 내장 지방과 그다음에 체지방을 없애줘서 혈중 지질 개선 및 체지방과 내장 지방 감소를 위한 현실적인 다이어트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다이어트 제품이고 바로 이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혈당까지 관련된 제품을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제품, 이 제품이 이제 주윤 코리아에서 대표 제품으로 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주저리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2시간, 4시간, 6시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제가 만담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결과입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인섹트 바이오텍 그래 니네 뭐 곤충을 가지고 한국생명과학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했다는 건 그래 알겠어. 그래 좋아. 그러면 니네가 우리 주윤 코리아랑 한다고 했을 때 니네가 우리 주윤 코리아에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뭐야? 저거 그거지 않습니까? 서로 맞선 보거나 서로 이야기하는데 맞선 봤다고 해서 뭐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PR을 할 때 내가 우리 이렇습니다라고 PR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니네가 강점이 뭐야? 니네가 우리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효소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거의 1시간 반 동안 말했던 이야기 바로 그게 우리만의 효소거든요. 아라자임이라는 효소. 이 아라자임이라는 효소는 어느 누구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전에 있는 인섹트 바이오텍만이 생산할 수 있는 효소가 바로 이 아라자임이라는 효소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효소를 가지고 생산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받을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한 균주라든지 여기에 대한 특허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없지만 또 누군가가 이걸 도용을 해서 우리 아라자임 쓰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라자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 아라자임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건 다 인섹트 바이오텍 손을 거친 거고 저희가 만들어준 겁니다. 즉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효소라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 효소, 그냥 효소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곤충에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리나라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용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만든 효소이기 때문에 아주 K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관련된 효소가 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효소인 거죠. 즉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효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을 거예요가 아닌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품 하나하나당 쌓여있는 데이터, 쌓여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동물 데이터, 사람 데이터, 메커니즘 왜 그런지 어떤 제품을 딱 했을 때 주윤 코리아에서 이 제품을 딱 했을 때 이거 인맥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사가세요. 뭐 그냥 아주 친하다고 하면 한두 개 사가겠죠. 그런데 그래 so what? 그러고 나서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 괜찮아? 말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거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괜찮아요. 즉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품 좋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가 아니고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거는 누구누구가 목숨 걸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강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품을 하나 판다 하더라도 제품을 하나 내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바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바로 뭐냐? 제형화 기술입니다. 저희는 2000년도에 설립해가지고 2023년도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뭐냐면 연구 결과밖에 없습니다. 인섹트 바이오텍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대신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대신 우리는 뭐냐면 제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윤 코리아 전 믿습니다. 여기 4개월, 5개월 후면 확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대리점이 생기고 제품이 막 납품되고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제품 하나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제품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지 않은 우리 효소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페이셜 파우더 하나만 얘기를 했거든요. 화장품에 대한 것 저희 30-40개가 있습니다. 우리 치약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생리대도 만들고 있고요. 샴푸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품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관련된 제품도 만들고 비타민 제품도 만들고 일부는 어린이 키성장 제품도 만들고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발전해 가는 것만큼 저희도 동반해서 제품을 계속적으로 런칭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제품 한두 제품 가지고 이거가 아니고 앞으로 뒤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제품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인사이트 바이오텍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구원들이 연구만 해오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 이용한 새로운 제품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 현재 효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보나 제넨코라든지 그런 회사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그 다국적 기업과 비교한다 했을 때 인사이트 바이오텍 아이고 발톱의 때만큼밖에 안 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네들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라자임이란 우리 효소만을 가지고는 감히 어떻게 접근하거나 어떻게 해코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용한 제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주윤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윤코리아 제품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제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태풍이거든요. 이게 우주에서 본 거라고 하는데 아주 크죠. 태풍이죠. 태풍은 바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태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아라자임, 주윤코리아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바람이 돼가지고 서로 모여서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띄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